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3월 1일 날이 그 1년 중에서 가장 싫은 날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주나 개강이 연기가 돼가지고 3월 16일 날 개강을 하게 됐네요. 뭐 이게 개강 날짜로 보면야 뭐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 좋아요, 싫어요, 개강 이렇게 2주만큼 늦어지니까 좋은가요, 싫은가요 막 물어봤더니 다들 얼굴은 웃으면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은 참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개강이 늦어지고 방학이 길어진 거는 예, 좋기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개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뚝 보다 보니까 뭐 개강이 2주 늦어진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또 개강이 2주 늦어지고 나서도 2주간은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도 또한 놀라운 일이고, 그다음에 저는 더 놀라웠던 일이 재료역학이라는 수업에 70명 정도나 수강 신청을 했다는 게 더 놀랍더라고요. 저는 세 반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폐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70명이나 이렇게 이번 2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용기 있는 학생들이 70명씩이나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뭐 하긴 뭐 예전에 한 90명이 넘었었던 적도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최근에는 원체 이제 재료역학이라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수강생의 수가 좀 많이 줄고, 그래서 뭐 두 반, 어쩔 때는 한 반만 개선될 때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명 정도 들었었던 것 같네요. 두 반 개설돼가지고. 올해는 세 반이 다 개설이 됐고요. 가급적이면은 수강 신청을 정정하시면은 여기서 어떤 반이 떨어져 나가서 막 폐강이 돼버리면 남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가급적이면 수강 신청 정정을 해주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는데, 일단 듣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업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수업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늘 비대면 수업이니까 원래는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가지는 않아요. 예, 제 수업은 3학점짜리 수업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첫 시간 수업을 할 텐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수강 신청을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제가 출석부를 쭉 보니까요. 이제는 17학번이 돌아올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 돌아오셨다고 군대에서 예, 이렇게 세레머니도 좀 해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상이니 그런 걸 못하네요. 그거는 우리 오프라인 때 얼굴 보고 세레머니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직 군대를 안 가신 19학번 학생들한테도 좀 예, 얘기를 좀 해주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 모든 것들은 다 얼굴을 본 다음에 4월 1일 날 그 주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4월 1일 날 있는 주에는 본격적으로 원 수업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료역학이라는 수업이고요. 재료역학이라는 이 수업, 뭐 역학이라는 수업이니까 아무래도 물리학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적인 내용, 어떤 계산에 대해야 되는 내용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학적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 내용도 좀 많이 있고요. 이전에 학생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야 되는 거는 정력학이라는 수업이 1학년 2학기 때 있었을 겁니다. 그 정력학이라는 수업을 한 가지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근데 그 전에 이 재료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플립드 러닝이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전자칠판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할 거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좀 수업을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 와서
기존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뭐가 있어요? 과제물이 있죠? 예, 없으면 땡큐. 예, 알고 있어요. 과제물이 없으면 땡큐일 거고, 뭐 과제물이 있으면은 과제물을 가지고 뭐 연습을 하겠죠. 혹은 복습을 하겠죠. 학생들이. 예. 이렇게 하는 것을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할 거는 플립드 러닝인데요. 이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수업을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자,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이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더라고요. A반하고 B반하고 C반이 다 수업 시간이 달라요. 우리 예쁜 조교께서 제 수업 시간표를 이렇게 짜주셔가지고요. 예, 어쨌든 수업 시간이 있으면 그 수업 시간 전에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전에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주셔야 되냐? 사전에 이 LMS에 오셔가지고, 자, 지금 이게 CTL 사이트의 LMS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사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지금하고 똑같이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 움직이는 하나 더 붙일까? 수업 동영상. 예. 수업 동영상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영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교환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수업 영상하고 강의 교환을 이용을 해서 사전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사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니까 우리가 3학점짜리 수업이면은 수업 영상이 총 그 학생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한 75분 이상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때 플립드 러닝, 그러니까 우리가 본 수업이 들어가는 주부터는 사전 영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사전 영상, 수업 영상이 한 30분에서 50분. 저는 항상 수업 이 영상을 만들 때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간단해요. 오늘은 간단해요. 그래서 항상 목표는 20분 안에 끊는 걸 목표로 하는데 항상 40분이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여튼 간에 수업 영상을 이용을 해서 사전 학습을 하시는데 이 사전 학습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론입니다. 이 교과목에 필요한 이론 내용을 먼저 사전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 수업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 수업 시간엔 연습, 복습. 근데 이 연습하고 복습이 팀 활동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팀 활동이에요. 본 수업 시간에는 연습 시간, 그리고 복습을 하는 시간이 될 거고 팀 활동이다. 그럼 연습, 복습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론을 배웠어요. 이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겠어요? 대부분이 사전 학습을 통해서 배운 이론을 이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제가 매 주마다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본 사이트에다가, 본 이클래스에다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 직전까지 그 영상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해오시면 돼요. 영상은 언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집에서 강의 교환까지 같이 프린트를 해서 필기를 하면서 수업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교로 오고 가면서 뭐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수업 시간에 오셔서 제가 제시한 연습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는 이거 외에 플러스 제가 해줘야 되는 게 또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제가 예제 같은 것들, 예제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사전 영상에서는, 사전 학습은, 그렇게 길게 제가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학생들도 사실 수업 시간 전에 공부를 하는 건데, 뭐 몇 시간씩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하기가 조금, 죄송하죠. 제 생각에서도. 그래서, 사전학습 영상에서는 거의 예제 같은 것들은 풀어주지 못하고 주로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게 됐었어요. 예전에서도. 그러니까 주된 예제풀이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고요. 그 예제랑 유사한 문제들을 나눠드릴 겁니다. 문제 수가 뭐 그닥 많지는 않아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대략 한 5문제, 4문제 정도? 예, 4문제 정도를 나눠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 4문제 정도를 팀을 이뤄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뭐 4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여튼 그러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팀별로 과제가 있을 겁니다. 뭐 팀 과제는 그닥 어려운 과제를 제가 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조사해 오기, 뭐 그런 것들, 주로 우리 재료역학이니까 재료역학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데 사용이 되게 되는지 그러한 영상들 조사해서 사진 찍어 오기, 막 그런 것들. 조금 어려우면은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들 만들어 오기, 뭐 이런 형태의 복습 개념의 팀 과제를 내주게 될 겁니다. 또 플립드 러닝이라는 교육 방식에서는 얘를, 죄송합니다, 프리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인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얘를 포스트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수업을 플립드 러닝으로, 우리가 아니죠. 제가 정한 거죠. 제가 이 수업을 플립드 러닝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작년에 플립드 러닝을 재료역학, 똑같이 재료역학이라는 수업에 대해서도 플립드 러닝으로 운영을 했고요. 하지만 작년은 온전하게 운영을 한 건 아닙니다. 작년 1학기에는. 그다음에 작년 2학기 때 본 수업하고 유사한 과목이 기계요소 설계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기계요소 설계도 플립드 러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했는데 정력학이라는 수업을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정력학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역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 백날 들어봐야 사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기를 누르고 계산식을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를 문제를 풀어보고 그걸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 적용을 해보실 수 있어야지 써먹으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우리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는데, 뭐 기계공학과 졸업한 학생들인데 뭐 삼역학,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을 삼역학이라고 하는데, 삼역학 기계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냥 베이직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실제로 회사 가서 삼역학 써본 적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써본 적이 실제 생활하고 접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삼역학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재료역학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실제 생활에, 그러니까 실제 어떤 기술인으로서의 생활에 적용을 해볼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해보려면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는 숙제로 내줬었는데, 숙제로 내주니까 아시죠? 학생분들도 아실 거예요. 숙제로 내주면 좀 마음이 풀어지죠. 그래서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수업 시간 3시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이 수업 시간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 제가 옆에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모르는 거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팀 활동을 하면서 바로바로 질문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는 사전 학습하고 오는 거 싫어, 사전 학습 안 하면요 수업 시간에 멀뚱멀뚱 있을 거예요. 사전 학습 반드시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사전 학습을 하는 게 싫어, 그러시면은
이 수업을 듣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강 신청을 정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재료역학이 필요 있어 없어를 따진다라고 하면 재료역학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계과를 나왔다면 기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어떤 학과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재료역학은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재료역학하고 기계요소 설계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근데 요즘 그래서 재료역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진 않는데요. 혹시라도 본 수업의 수업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나는 편하게 학교 다니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막 달달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편하게 어려운 거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수강 시정을 정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 가지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유리한 내용인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A반하고 B반하고 C반 별도로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정밀측정공학 수업 들으신 학생들 대부분이겠죠, 지금. 정밀측정공학도 A, B, C반 따로 나눠서 학점을 주지 않았었죠. 본 수업도 마찬가지로 따로 나눠서 학점을 주지 않고 지금 수강생 대략 70명 정도 되는데 1년을 쭉 성적을 가지고 1년을 쭉 해서 위에서부터 쫙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플립드 러닝이라는 수업을 운영을 하면서 학교에다가 건의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수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실제 학습 활동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수업 시간에 들들 볶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팀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면도 있어서 좀 개선할 사항으로 건의한 게 이 플립드 러닝이나 그러한 형태의 이런 걸 이제 혁신 교수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수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없애달라라고 건의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상대평가를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한 어떤 기준을 만족하면은 그냥 뭐 원래 A가 35%, B가 70%, 아무리 열심히 해도 70% 밑으로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C나 D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수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 가지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하시면 다 같이 A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뭐 다 같이 잘 못하시면 다 같이 C나 D 나올 수 있는 거고요. F라는 얘기는 안 했죠. 물론 지금쯤 모든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A뿔이야 라고. 예, 그 마음가짐 끝까지 가서 성적표에 정말로 A 플러스가 찍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본 수업 운영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재료역학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른쪽에 있는 책이 우리가 사용할 교재입니다. SI 재료역학이라고 해서요. 원래는 이제 재료역학이라는 게 재료역학이죠. Materials. 그래서 Mechanics of Materials인데, 우리 기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원래는 재료역학이라는 사람이 크랜달이라는 사람이 쓴 책하고 기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양대산맥인데, 크랜달 책은 워낙 설명 자체가 싸가지 없어서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기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책이에요. 기존의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 이제 재료역학이라서 좀 얇은 책을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진 않습니다. 두꺼운 책을 사용을 할 거고요. 원서를 번역을 한 책, 제가 원서를 보시라는 말은 못 하겠고요. 원서를 번역을 한 책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책 가격이 45,000원이에요. 그리고 안에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책을 학생분들한테 구매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 분명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깊게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책을 구매를 해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 교환을 만든 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교환만 이용을 하셔도 본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교재를 준비하셔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강의 교환 이용을 해서 강의 교환에다가 열심히 잘 필기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공부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론보다는 적용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역학이라는 게 뭘까요? 자, 재료역학. 우리 역학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두껍지? 꼈네요. 자, 역학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나눠지죠. 고체역학, 그 다음에 유체역학, 그리고 열역학. 역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삼역학이라고 해요. 기계공학과를 나왔으면 이 삼역학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진동학, 그래서 기계진동학이라는 것도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데 기계진동학은 너무 수학이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기계진동학은 하지 않고요. 유체역학하고 열역학도 사실 우리 정밀기계과의 커리큘럼하고는 살짝 알면 좋은데 살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3학년 때 이제 한 과목으로 합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고체역학은 말 그대로 솔리드한 물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시게 되는 겁니다. 이 고체역학을 다시 이제 정역학, 그 다음에 동역학, 그리고 재료역학 세 가지로 나누시게 되는 거죠. 정역학, 동역학, 재료역학. 정역학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고요. 1학년이요. 그 다음에 동역학은 3학년 때 나옵니다. 재료역학은 2학년 때 나와요. 사실은 정역학에서 재료역학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재료역학을 배우신 다음에 기계, 요소, 설계라는 수업을 배우시면은 역학종 라인이 이 고체 역학종 라인이 끝나는 거고요. 동역학을 배우신 다음에 보통 진동학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정역학이라는 거는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정지예요. 동역학이라는 건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모든 물리학을 이런 재료역학도 물리학에서 나온 거니까 모든 물리학을 대표하는 공식이 딱 하나 있죠. 이 공식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물리학의 짱. 이런 사람, 물리학을 통달한 사람,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을 텐데요. 모든 물리학의 대표는 그거죠. 뉴턴이죠. 이 아저씨. 뉴턴의 법칙 세 가지가 있어요.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다시.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은 0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지 않고 있어. 그러면 그 물체는 정지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정지로 합니다. 기계 쪽에서는요. 어차피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동력학이라는 거가 이거예요. 뉴턴의 제2법칙 이겁니다.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물체가 힘을 받으면은 물체는 가속도를 갖게 돼. 요 가속도라는 걸 갖게 돼. 그게 동력학이에요. 그래서 정력학은 물체가 받는 모든 힘들의 합력이 0이다. 정지해 있는 물체니까 얘를 평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동력학이라는 건 운동방정식, 요게 운동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정력학은 평형방정식으로 모든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하는 거고요. 동력학은 운동방정식으로 모든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주변을 쭉 둘러보면은, 여기
안 보인다. 자, 주변을 찡 둘러보면은, 카메라가, 위에, 제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천정에 등이 하나 달려져 있죠? 예, 여기 등이 하나 달려져 있어요. 예, 왼쪽 위에, 예. 자, 저 등을 보세요. 자, 천정이 있으면 천정에, 자, 이렇게 등이 달려져 있습니다. 불 반짝, 예, 등이 달려져 있어요. 자, 이 등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저 등이 받는 힘들의 압력은 얼마겠어요? 0이겠죠.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력학이에요. 그래서 이 등은 그러면 아래쪽 방향으로 힘 안 받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무슨 힘을 받아? 중력을 받아요. 자, 이 물체는 무게가 있을 거니까 중력, 뭐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라는 걸 곱한 거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은 0이 돼야 돼. 왜? 얘 Y 정지에 있잖아. 예. 정지에 있으니까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은 0이 돼야만 해요. 자, 시그마는 합한다는 뜻입니다. 요거 합이에요. 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은 0이 돼야 돼. 즉 이 전등은 위쪽 방향으로 줄이 전등을 잡아당기죠. 그러면 줄이 전등을 잡아당기는 힘이랑 이 전등의 무게는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합력이 0이 될 테니까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는 게 정력학이에요. 그러면 동력학이라는 거는, 자, 컵이 있습니다. 컵 움직이네요. 예, 이게 동력학이에요. 컵은 왜 움직일까요? 내 손이 움직이게 힘을 줬으니까. 다시 말해서 힘을 받으면은 그 물체는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것만큼의 어떤 등가식이 생긴다. 자, 펜 보세요. 펜, 여기 있는 펜, 요거 펜 떨어졌죠. 왜 떨어졌겠어요? 중력을 받았으니까.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았어요. 내가 공중에 떠났으면, 이렇게 펜을 공중에서 놨으면은 이 물체는 중력 하나만 받잖아. 다른 건 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가속도가 생긴다. 예, 이게 동력학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죄송합니다. 참 맨날 이렇게 간단하다고 얘기했다가 학생들한테 맨날 혼나면서, 예. 그래서 정력학은 물체가 정지해 있을 경우 정지하지 않은 물체 안 다뤄요. 따지지 않습니다. 동력학은 물체가 움직일 때, 그러면 동력학에서는 정지한 물체 안 다뤄요. 동력학에서 정지한 물체를 뭐하러 왜 다루겠어요? 정력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물체 안 다뤄요. 움직이는 물체 절대 없습니다. 모든 물체는 다 정지해 있어요. 한번 1학년 때 정력학 수업 들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는 물체 있었나?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힘들의 합력이 0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1학년 때 모멘트의 총합도 0이 된다는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역학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재료역학은 정력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재료역학도 반드시 뭐야? 물체는 정지하지 않은 물체 없어요. 예, 재료역학에서는 정지하지 않은 물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료역학에서는 정지하지 않은 물체가 없으니까 다 정지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은 0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그것부터 할 거예요. 오늘은요, 재료역학에 대해서 재료역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정력학을 먼저 할 거예요. 정력학을 리뷰를 먼저 한 다음에 재료역학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그럼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그러면 힘을 받아. 예, 힘을 받아요. 이 물체가. 그러면 정력학을 통해서 힘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정력학을 통해서 힘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힘 때문에 이 물체가 쪼그라들어 이렇게 얼마나 쪼그라들까? 요거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변형관계. 이 변형관계는 2의 입실론이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찾아주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재료역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력학하고 재료역학을요. 다시 칠판으로 넘어가서요.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아닌데 여기 있구나.
자,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스프링에 내가 힘을 가했어. 그랬더니 이 스프링이 압축이 됐어. 이만큼 압축이 됐어. 힘을 가했더니 자, 얼마나 압축될까? 델타라고 부릅니다. 이거를요.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 배우신 분들은 X라고 했을 텐데, 자, F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는 변형량입니다. 스프링이 용설이 줄어든 길이가 되죠. 그러면 이 F라는 거는 어디서 F를 찾아오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력학적 지식에서 F를 찾아오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쫄지 마세요. 학생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복잡한 형태의 정력학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정력학만 나오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힘으로부터 정력학을 찾았으면은,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이 F로부터 여러분들은 델타도 찾아야 돼요. 델타도 찾아야 됩니다. 예. 그거를 뭘 가지고 델타를 찾느냐? 우리가 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탄성이라는 거는 몰체가 모양이 변했다가 다시 변한 힘을 빼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를 탄성이라고 하죠. 우리 재료의 성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탄성이 있고, 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취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탄성이라는 거는 물체가 모양이 변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게 탄성이에요. 소성은 물체가 모양이 변하면 되돌아오지 않는 게 소성입니다. 자, 탄성은 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고무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성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찰흙? 받침이 히읗 받침 맞을까요? 흙, 예, 찰흙 같은 거. 예, 모양 변하면 안 들어오죠. 자, 가는 철사 같은 거. 철사 구부리면은 안 돌아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취성은 누가 취성이냐? 깨지는 애. 모양 변하면 깨지는 애. 야, 유리. 사실 유리도 좀 애매하긴 한데 여튼간에 유리, 분필 이런 것들이 취성이에요. 그래서 재료의 성질은 고체인 재료의 성질은 탄성, 소성, 취성으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재료역학은요 소성이나 취성 안 해요. 예, 우리는 얘네들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탄성에서만 달라요. 재료는 탄성에서만 다루게 되는데 이 탄성에서는 무슨 법칙이 있냐면 훅이라는 사람이 법칙을 하나 만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F는 K 델타라는 법칙이 있었어요. 훅의 법칙, 탄성력의 법칙에서 힘은 K라는 거에다 델타를 곱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힘이랑 변형량이 이렇게 비례된다. 이런 거 있었을 겁니다. 용수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힘을 얼마를 가하면 델타 이렇게 된다. 힘을 10N을 가했더니 1cm 압축됐어. 그러면 힘을 20N을 가하면 2cm 압축이 돼요. 비례합니다. 그래서 힘하고 변형량이 비례되는 그러한 식을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델타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재료역학의 사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력학에서는요, 힘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재료역학에서는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변형이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추가로 하나 플러스 여기에다가 변형량 요거를 찾아내는 거다라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그래서 부서져 요거 하나 더 판정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즉 정력학은 어떤 물체가 받는 힘들이 막 표시가 되면은 자 물체가 하나 있어 힘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 막 힘이 막 작용을 해. 그러면 얘가 모양이 변할 거야. 얼마나 변할까? 첫 번째 질문 얼마나 변할까? 모양이 주로 길이죠. 주로 길이가 얼마나 변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부서져? 아니야? 예, 이거죠.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부서져? 아니야. 왜 이게 중요하냐? 재료역학을 왜 배우겠어요? 재료역학을 배우는 이유.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나중에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역학을 배워서 뭐하는데 써먹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요, 뭐 기계가 아니고, 예, 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러한 다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다리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입구예요. 차가 하나 지나가네요. 이렇게 차가 하나 지나가네요. 차가 이게 한 100kg짜리 차가 지나가요. 이 다리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물론 100kg짜리 차가 지나간다고 다리가 부서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 예.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재료역학적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써먹으실 수 있는 기술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최종적으로는 그래. 다리라는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 다리라는 재료가 100kg이라는 힘을 받은 거야. 100kg이라는 힘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이 다리라는 재료는 100kg만큼의 힘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휘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 모양이 얼마나 변했을까? 변형된 양을 찾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변형된 양을 찾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만큼 변하면 이 다리가 부서지는 거야, 안 부서지는 거야? 쉽게 이런 거잖아요. 자를 구부려 봐요, 여러분들. 쉽게 자를 이렇게 자가 있으면 자를 구부립니다. 예, 이 자에 제가 힘을 가한 거거든요. 아니면은 자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눌러요. 이렇게 눌러서 힘을 가하면 얘가 구부러지죠, 자가. 예, 가하는 힘은 제가 손으로 가하는 힘은 정력학으로 계산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힘을 가했더니 이 자가 이만큼 구부러졌어. 이거는 재료역학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 그래서 이 자 부서질 거야, 안 부서져? 제가 한없이 이거 구부리면 언젠가는 이 자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질 거야, 안 부서질 거야? 그것까지 판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재료역학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재료역학이라는 거는 탄성 변형이 가능한 물체로 가정을 하고요. 물론 이제 리지드 바디라 그래서 이제 아예 변형이 생길 수 없는 물체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가정이고요. 그다음에 힘 변형 및 응력 변형률 관계 후계 법칙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후계 법칙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물론 후계 법칙은 아까 후계 법칙은 F는 K 델타, 요게 우리 재료역학에서는 시그마는 2의 입실론 이러한 식으로 변경이 되시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력학 또는 동력학은 하지 않아요. 내력으로, 즉 힘으로 물체의 응력이라는 거하고 변형률이라는 거 지금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부서져 안 부서져 그거 판정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진짜로 써먹을 내용이니까. 응력 계산해서 뭐 필요 있겠어요? 변형률 계산해서 뭐 나 그거 계산하는 줄 알아 라고 자랑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회사 가셔서 현장 가셔서 필요한 거는 그래서 이 재료가 이 부품이 그만큼의 힘을 받으면 이 부품 버텨 못 버텨?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알아내시는 게 이 교과목의 목적입니다. 자, 재료역학이라는 수업을 하시게 되면요. 재료역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가정이 있어요. 사실 모든 학문은 가정이 있죠.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 못해요. 예, 가정 없으면 우리가 할 건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단순한 거를 할 건데요. 그런 게 있죠. 물리라는 과목, 과학이라는 교과목,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이라는 교과목 내용의 60%가 구라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다 가정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도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여태 앞으로 한 15주간 학습할 내용, 예, 다 구라예요. 사실은 다 거짓말이죠. 그러한 어떤 깔끔하고 예쁜 조건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가정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 상황하고 당연히 다른 걸 어떻게 조금 유사하게 만들 것이냐. 실제 상황과 이론적인 상황이 분명히 다른데 100% 다른데 그러면은 그 분명히 다른 그거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나중에 세이프티 팩터라 해서 안전계수라는 거를 고려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자, 정력학적 평형 조건을 만족시킨다.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0이다라는 거랑 물체가 받는 모멘트의 총합은 0이다. 우리 정력학 때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우리는 모멘트라는 말 대신 토크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은 0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모멘트가 뭐고 토크가 뭐냐? 모멘트가 뭐고 토크가 뭐냐,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인데요. 예,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모멘트 대신 우리 토크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거고요. 모든 분자는 탄성체이다. 탄성체라는 얘기는 힘이랑 변형량이 비례한다는 겁니다. 우리 탄성 조건에서만 따져줘요. 수성이나 취성은 우리 따지지 않습니다. 재료는 균질이며 등방성을 갖는다. 균질이라는 말은 밀도가 균일한 얘기예요. 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재료가 있으면요, 뭐 여기는 인데요, 예, 여기는 조금 스폰지처럼 듬성듬성 재료가 있고 여기는 꽉꽉 몰려져 있고 막 돌처럼 딱딱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균질이라는 얘기고요. 등방성이라는 얘기는 힘을 가하면은 여기만 변형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동시에 변형이 발생한다는 걸 등방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변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힘을 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변형이 발생을 한다. 이것을 등방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재료역학에서의 기본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정에 대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재료역학의 3대 요소, 세 가지 요소인데요. 일단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형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제가 후계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칠판에서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라는 공식이 재료역학을 지배하는 공식이에요. F는 MA처럼 재료역학을 지배하는 공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학은 다시요. 정력학은 힘은 0이에요. 동력학은 힘은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겁니다. 이게 지배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재료역학은 이게 지배하는 공식입니다. 물론 F는 K 곱하기 델타다라는 식으로부터 빠져나온 건데요. 여튼 이게 지배하는 공식이고 그때 이 시그마라는 응력이 힘을 의미합니다. 사실 뭐 압력인데요. 힘을 의미하고요. 입실론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변형 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의 3대 요소는 힘, 즉 응력이라는 것과 변형, 변형률 이런 거. 응력을 스트레스, 그 다음에 변형률은 스트레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라는 거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E는 뭐냐? 영스 모듈러스 혹은 영률이라고 해요. 영률이라고 합니다. 이 영률은 비례관계죠. 즉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요. 우리가 y축을 시그마, x축을 입실론이라고 하면 이해가죠?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프에서. 자, 얘가 y축이에요. 이게 x축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죠. 이게 뭐 y는 2x고 얘는 y는 x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기울기입니다. 그래프에서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입실론하고 시그마라고 하면 이 기울기가 영률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얘는 재료에 따라서 달라져요. 재료의 성질입니다. 재료가 스틸이야? 알루미늄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진 건 뭐 서스야? 스테인레스 스틸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이 값이에요. 영률이에요. 그래서 재료역학의 3대 요소라고 하면 힘, 고체, 변형률, 응력이라는 것과 변형률이라는 것과 고체, 영률이라는 거. 재료의 고유한 값.
스틸도 많이 써요. 스틸의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40C라는 그 번호, 스틸 넘버죠. 40C라는 재료를 많이 쓰고, 뭐, SS400이라는 것도 있고, 뭐, SJS 뭐, 얼마도 있고, 막, 상당히 많거든요. 알루미늄도 10 계열부터 해서 60 계열까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라는 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해서 각각 다 특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미쳐버리겠죠. 뭔 놈의 수식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근데 사실 수식 지금 하나 나왔어요. 이 수업에서 할 수식 딱 하나 나왔으면 요거 하나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갑갑하죠, 지금. 수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랬었잖아요. 뭘 찾으시는 거라고요? 이 수업에서는 변형량을 찾아서 실제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를 보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변형량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변형량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힘은 뭘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정력학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힘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뭐 정력학적 지식도 그렇게 1학년 때 시험 볼 때처럼 그런 어려운 정력학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정력학, 아까 그 천장에 있던 전등각 같은 수준의 정력학 수준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용 이 식에서 시그마는 어찌어찌 구하실 수 있어요? 2요. 역률이요? 예, 인터넷에 쳐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좀 이따가, 지금 한번, 잠깐 스톱하시고요. 네이버에다가, 자, S45C의 역률 얼마야? 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S45C의 역률은 210기가파스칼이야 라고 나올 거예요. 뭐 알루미늄 6061에 6061이죠. 알루미늄 6061의 역률 얼마야? 예, 80기가, 79인가? 예, 80, 잠깐만. 79였나? 까먹었다. 어쨌든 뭐, 80기가 파스칼이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재료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차피 정해진 값입니다. 그러면은 힘 정력화를 통해서 찾으시면 돼요. 역률 예, 네이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뭐만 찾으시면 돼요? 변형량만 이제 찾으시면 되잖아요. 변형량은 요식 푸시면 되죠. 이게 무슨 복잡한 2차 방정식도 아니고 단순한 방정식이잖아요. 그냥 변형률은 2분의 이거 계산기 두둥기만 끝나는 거죠. 어려운 과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과목은요. 그냥 모르는 문자가 많이 나오니까 하기 싫은 거죠. 어렵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기 겁나는 거지. 예, 겁나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어요. 선배들한테. 예, 여러분들의 선배들한테. 그 교수는 맨날 쉽다고 뻥친다고. 그쵸. 전 배웠으니까 쉽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끝입니다. 공식 더 나오는 공식도 거의 없거든요. 이 수업은요, 이 재료역학이라는 수업은 공식이 거의 없어요.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꾸 막 약 파는 것 같아. 쉽다 약 파는 것 같아. 근데 원체 많은 학생들이 재료역학이라는 수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재료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계산해야 되고 막 물리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되게 어려운 것처럼 막 설명을 하는데 선배들이. 근데 가만히 하려고 하시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고 하시면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시험 볼 때 오픈북으로 시험 보니까 그냥 자료 같은 거 여기 다 잘 필기해놨다가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늘 교수는 쉽다고 얘기하고 학생은 어렵다고 징징대고 뭐 그런 것들이야.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앞으로 여러분들 2세가 학교를 다닐 때도 똑같이 그럴 거긴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재료역학의 적용 분야입니다. 예, 재료역학의 적용 분야는 일단은 축하증을 받는 봉이라든가 비틀림 하중을 받는 봉이라든가 굽힘 하중을 받는 봉이라든가 압축을 받는 기둥이라든가 여기 왜 이렇게 다 나왔지? 예, 이게 적용 분야인데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요. 이렇게 배울 겁니다. 다시 자를 가지고 와서요. 자, 일단 가장 먼저요. 뭐부터 배울 거냐면 1단원에서 그냥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칠판으로 안 가고요. 자, 1단원에서 제가 응력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변형률이라는 개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으로부터 후계 법칙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1단원에서 할 얘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응력도 이제 뭐 항복 응력이냐 인장 응력에다 플러스 이제 항복 응력이냐 아니면 인장 응력이냐 극한 응력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저걸 안정계수 이런 개념이 들어가긴 하겠죠. 기본입니다. 우리 배울 거는 사실 1단원에서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2단원에서 뭐 할 거냐? 2단원에서는 인장이라는 게 있고 압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인장이라는 거는요. 재료가 있으면은 핸드폰 가지고 갈까요? 핸드폰 있으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얘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인장 압축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예쁘게 당기거나 누를 경우에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미안해 시리야. 예. 재료를 예쁘게 당기거나 누를 때 즉 재료가 있으면은 얘를 예쁘게 양쪽에서 당길 겁니다. 아니면 예쁘게 양쪽에서 누를 거예요. 그랬을 때 응력 얼마나 발생해? 그랬을 때 변형률 얼마나 발생해? 요거 찾아주시는 겁니다. 3단원에서는요, 예, 재료가 있죠? 비틀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비틀 거예요. 빨래 짜듯이 비틀 겁니다. 재료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비틀 거예요. 그랬을 때 응력 얼마야? 변형률 얼마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4단원에서는요. 구부릴 거예요.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구부릴 거예요. 이렇게 구부릴 겁니다. 이렇게 구부릴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구부릴 거예요. 구부릴 거예요. 이렇게 구부릴 겁니다. 그랬을 때 응력 얼마야? 변형률 얼마야? 예. 그런 다음에 얘 부서져? 물어보고 그래서 얘 부서져? 물어보고 그래서 얘 부서져? 예, 물어보고 끝. 결국은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재료가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얘를 뭐라고 하면 축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중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비틀림이라고 해요. 비틀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굽힘이라고 해요. 굽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1단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1단원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계시면 그 다음에 2단원, 3단원, 4단원은 다 적용이거든요. 얘를 이쪽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원을 제대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는 2단원, 3단원, 4단원은 적용을 하는 단원이다. 물론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재료가 당연히 예쁘게 당겨지거나 눌려지거나 비틀어지거나 구부러지진 않죠. 당긴 다음에 비틀어질 수도 있죠. 그쵸? 당긴 다음에 구부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튼 다음에 구부릴 수도 있어요. 이것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응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건 따로 모어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물론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조합 응력까지는 목표를 늘 하지만 수업을 나가지는 못했어요. 저희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응력, 변형률 혹은 변이, 변형량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내시는 거 첫 번째. 그래서 파괴에 도달하기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파괴 돼, 안 돼? 부서져, 안 부서져? 파괴의 개념이 정말로 유리창 깨지는 것처럼 깨지는 것도 파괴일 수 있지만 자가요. 내가 구부렸는데 원래대로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가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평소 상태에도 구부러져 있어. 이것도 부서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부러진 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잖아. 여기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버니어 캘리퍼스가 구부러져 있어. 못 쓰잖아요. 이것도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라는 개념이 부서졌다라는 개념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부서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부서졌다라는 개념은 그것까지 구부러져서 영구 변형이 발생한 것까지 원래대로 다시 안 돌아오는 거야. 탄성이 아니야.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부러진 부품 사용할 수 없잖아요. 구부러진 버니어 캘리퍼스. 야, 정말 예술적이다. 지금 버니어 캘리퍼스가 이렇게 막 구부러져 있어. 예술적이지만 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파괴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괴에 대한 것까지 우리 다루게 될 것이고요. 뭐 기계적 거동에 대한 이게 비행기, 안테나, 빌딩, 기계 모터 이렇게 거대한 것들은 우리는 못 다루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다룰게요. 작년에 숙제를 해오라고 했더니 주변에서 보는 것 중에서 이러한 축하중 받는 물체들 숙제해오라, 아니면은 구피마중 받는 이 밴딩 모드, 구피 모드 받는 물체들을 한번 조사해오라 봤더니만 제다들 막 신호등 같은 거 사진 찍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 생각해 볼까요? 잠깐만, 아까 칠판 전 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닌데, 칠판 아니었는데, 기억났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생각해 볼까요? 자, 아까 그렸었던 천장에, 전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려보죠. 자, 전등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전등이 있습니다. 이 전등 아래쪽 방향으로 무게만큼 중력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줄은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지죠. 그래서 이 전등은 무게랑 이게 같잖아요. 그렇죠. 같겠죠. 전등 자체의 무게랑 그다음 위에 있는 이 줄이 전등을 잡아당기는 힘이 같겠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재료역학에서는 뭐가 궁금한 거냐? 그러면 이 줄 한번 볼까? 줄이 있어. 이렇게 줄이 있어. 줄이 아래쪽 방향으로 그러면 줄은 아래쪽 방향으로 이 전등이 줄을 잡아당기겠죠. 그 힘이 이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줄 정지해 있지. 그러면 이 줄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힘들의 합력 0이라는 얘기잖아. 위쪽 방향으로 천정이 줄을 잡아당기겠지.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거 뭐야? 재료가 있을 때 재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인장이죠. 아까 본 것 중에서 축하중 중에서 인장이에요. 인장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야. 힘 나왔으니까 이거로부터 이거 찾으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줄의 재질이 있을 거예요. 재질로부터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찾으실 수 있겠죠. 이게 이 수업에서 배우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많은 걸 해주나? 예. 자, 강의 계획입니다. 강의 계획은 이렇게 나왔어요. 1주차에 수업 목표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목표하고, 진단평가는 원래 1주차에 하려고 했는데, 이 진단평가라는 거는 플립드 러닝과 관련된 진단평가, 이 수업하고 관련된 진단평가는 아닙니다. 저 지금 카메라가 안 찍히는 줄 알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너무 PPT에 집중했나봐. 자, 이 수업하고 관련된 진단평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등교하시고 나서 그때 진단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력학에 대한 얘기인데, 전 이거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길어져가지고요. 잘하면은 이걸로도 그냥 끝낼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력학 나가긴 해야죠. 자, 정력학 부분을 맛보기로만 살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력하고 변형률, 여기서부터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재료역학이 나갑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이제 정력학에 대해서 오늘 숙제가 나갈 텐데요. 그 숙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게 끝나면 그게 끝나면 이제 재료역학에 대해서 실제 응력이라는 게 뭐야, 변형률이라는 게 뭐야, 포화성비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테니까, 까먹겠지만 어딘가 필기는 해두셔야 되니까. 그래서 포화성비라는 걸 하시게 될 거고요. 3주차 때 인장시험하고 그 다음에 응력 변형률 선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고 불러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주차 때 응력 집중에다가 안전계수 세이프티 팩터 요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기본적으로 뭐 배우고 그 다음에 축하중 배우고 그 다음에 비틀림 배우고 그 다음에 밴딩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기본이에요. 1단원입니다. 기본. 그래서 단원이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입니다. 응력과 변형률이죠. 자, 그런 다음에 2단원의 축하중
액셜로드라고 불러요. 축하종을 받았을 때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 변형률이 어떻게 되는지, 뭐 탄성에서 탄성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살짝 나오시게 될 거고요. 7주차 때 비틀림 나옵니다. 비틀 거예요. 얘가 축하종, 이게 비틀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 보죠. 중간고사.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핌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구핌은 일반적인 구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에 대한 얘기, 이런 기다란 물체를 보라고 하는데요. 이 보에 대한 얘기, 예, 요거에서 나온 게 이게 구핌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응력이라는 거는, 구핌하고, 그 다음에 비틀림하고, 그 다음에 축하중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경우. 이것을 조합응력이라고 해요. 구핌, 비틀림, 축하중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마지막으로 재료의 파괴인데, 재료의 파괴는 각 단원별로 아니면 1단원에서 재료의 파괴에 대해서 어차피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응력 단원을 이렇게 13, 14주차에 같이 할 겁니다. 얘는 이 재료의 파괴는 별도로는 다루지 않고 중간중간에 다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제가 진도를 나가다 보면 여태까지 이 재료역학을 제가 2015년부터 15, 16, 17, 18, 19년 5년간 가르쳤는데요. 5년간 한 번도 조합응력까지 나가보질 못했어요. 물론 강의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진짜 단 한 번도 조합응력까지 나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재료의 파괴는 중간중간에 집어넣을 거고요. 예, 뒤로 늘어지면 수업이 좀 늘어지게 되면 조합응력은 빼고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배우는 걸로. 사실 이 재료역학이라는 수업이 한 학기 수업이면 조금 어렵고요. 한 학기 수업이면은 9핀까지 나가지 못하고 보통 학교들이 한 학기 수업은 좀 어렵고요. 두 학기 수업을 나가는 게 사실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재료역학 1, 재료역학 2 이렇게 나가셔야 되고, 재료역학 1에서는 비틀림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9핀 이후로 조합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클링이라 그래서요. 캔 같은 거 이렇게 캔 위에서 꽉 누르면 찌그러지죠, 중간에. 예, 얘도 누르면 이렇게 구부러지죠. 자, 누르면 구부러져요, 옆이. 이런 것을 버클링이라고 합니다. 잡아 당기는 거는 균일하게 당겨지는데, 누르는 거는 압축일 경우에는 균일하게 압축되지 않고 중간에 부러지거나 찌그러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다뤄줘야 되고, 그래서 그건 재료값 2 쪽에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 과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인 9핀까지는 한 다음에 이것들이 다 조합되는 거는 시간을 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토션 같은 경우는 비틀림 같은 경우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갔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해서 이번에는 중간고사에 비틀림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중간고사에 비틀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조합응력까지 하겠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4월 달까지 온라인 수업이 가려나요? 자, 지금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녹화한 게 1시간 3분이야. 미쳐버리겠네. 예, 저는 얘를 25분 하고 정력학을 해야 되겠다는데 우리 정력학 오늘 큰일 났네요. 1시간 25분, 1시간 넘게 수업 첫 시간부터 이렇게 들으시느라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예, 추가되는 얘기는 뒤쪽 단원에서 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로 뭐 하다가 이런 얘기, 비대면 수업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4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를 봐주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지 그때 고민이에요. 이 수업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건데. 자, 교재입니다. 교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예, 첫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교재는 선택사항. 예,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제가 핸드폰 번호는 0102-2709-5842고요.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창희 교수입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오피스는 B동이죠. 죄송합니다. B동 145, 115 바로 앞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번호는 031-496-4242번입니다. 혹시 질문 이메일로 하실 경우에는 열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 가급적이면은 핸드폰으로 뭔가 질문을 해주실 때는 카톡은 잘 받지 않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해주시지 마시고요. 카톡 대신 문자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습관은 안 되시겠지만 문자로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수강생들 명단 그 전화번호를 다 저장을 해 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학생 번호들은 가급적이면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뭐 별도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번호는 잘 저장을 안 해놓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자를 보내실 때는 재료역학 A반 수업 듣는 수업 듣는 뿅뿅 학번 김뿅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질문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시간 구애는 없고요. 언제 뭐 새벽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뭐 아침 일찍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뭐 저녁 시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질문에 대한 건 없고요.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질문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식은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문제를 풀어서 따로 종이에다 문제를 풀어서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본 수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제가 살아오면서 오리엔테이션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게요. 어쨌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